한포 코레아 기적.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정현입니다. 1978년 11월 17일 오후 3시, 그날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꾼 날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경제수석인 저를 비롯해 외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재무부 차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5명의 핵심 참모들이 집무실에 모였죠. 테이블 위에는 남미 전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에 빨간 펜으로 거대한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지역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외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만 4천 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의 79배에 해당하는 규모죠. 대통령의 답변에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카카, 이건 너무 무리한 결정입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외환 보유고는 30억 달러인데 이 토지 매입에만 5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에요. 외무부 장관도 가세했죠.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그 땅은 40년간 방치된 완전한 황무지라고 합니다. 농림부 장관도 반대했어요. 국내 농지 개량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불모지를 사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재무부 차관까지 국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지금만 보고 있소. 하지만 나는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고 있소.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강대국이 될 거요. 그때가 되면 식량과 자원이 생명줄이 될 것이오. 각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어요.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휩싸였죠. 그때 대통령께서 결제 서류를 향해 걸어가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다. 반드시 사야 한다. 만년필로 서명하시는 그 순간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토지 투자가 아니오. 우리 후손들을 위한 선물이오. 그 결제 후 3일 만에 청와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언론에서 세기의 황무지 매입 소식이 터지자마자 거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국정감사 요구를 외쳤고 신문에는 혈세 낭비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들이 도배됐어요. 수석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무수석이 새벽 6시에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급락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신 나간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기를 들었어요. 경제기획원 차관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외환 보유고의 6분의 1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에요. 농림부에서도 강력히 항의했죠. 국내 농지 개량 사업 예산도 부족한데 왜 남미 불모지에 돈을 쏟아야 합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졌어요. 그 돈이면 포항제철소를 2배로 확장하거나 경부고속도로를 부산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11월 25일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그날 밤 늦게 대통령께서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강대국이 될 거요. 그때가 되면 식량과 자원이 생명줄이 될 것이요. 지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요. 2018년 40년이 지나서야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아르헨티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 대통령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김성호 박사팀 15명이 현지로 출발했어요.
도착해서 본 것은 40년간 방치된 메마른 황무지였습니다. 토양 pH 8.5, 극도의 염분 농도, 연평균 강수량 200. 현지 농민 호세가 말했어요. 세뇨루,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달랐어요. 드론 20대로 정밀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파종 지점을 선정했어요. 무인 트랙터가 24시간 토양을 개량하고 특수 개발한 내염성 종자를 사용했습니다. 첫 3개월은 지옥 같았어요.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았고 나와도 금방 말라 죽었어요. 박사님,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함께 파견된 이철수 박사가 좌절했어요. 하지만 김성호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인 6월 15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평균 생산량의 3배를 기록했어요. 호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48시간 내 한국 직송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서 부산항까지 20일, 전국 마트까지 2일. 총 22일 만에 아르헨티나 농산물이 한국 소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2019년 9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중국에서 50억 달러 투자단이 아르헨티나에 나타난 거예요. 왕 부총리가 이끄는 15명의 고위급 인사들이었죠. 이 지역의 리튬 매장량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호수에 버금간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국 측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500페이지 사업 계획서에 3D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토지청 직원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장관님, 이상합니다. 이 땅은 이미 다른 소유자가 있습니다. 1978년 11월 22일자 등기부에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왕 부총리가 발끈했어요. 40년 동안 방치된 땅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모든 법적 서류가 완벽했어요. 소유자는 누구죠? 한국 대사가 물었을 때 페르난데스 토지청 장관이 답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중국의 50억 달러 투자는 그날 밤 무산됐어요. 등기부 한 줄이 중국의 야망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명령했어요. 박진우 팀장이 이끄는 15명의 전문가들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5개 지점에서 500m 깊이까지 시추 작업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시추공 200m 지점에서 나온 샘플을 보는 순간 모든 팀원이 숨을 멈췄어요. 리튬이야. 광물학자 김영수 박사가 외쳤어요. 고품질 리튬이 암석층 전체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추공 350m에서는 천연가스가 분출했어요. 시일가스 매장층 발견. 세 번째에서는 원유가 솟아올랐고 네 번째 600m 지점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우라늄입니다. 고농도 우라늄이에요. 최종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리튬 300만 톤, 시일가스 20조 입방피트, 원유 15억 배럴, 우라늄 5만 톤. 총 매장 자원의 가치가 100조 원을 넘습니다. 40년 전 5억 달러로 산 땅이 200배의 가치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2020년 3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보팀장으로 발탁됐어요. 대통령 지시는 명확했어요. 국가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추진하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이제 리튬 공급망을 완전 자립할 수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산항까지 전용 화물선 직송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시일가스로는 연간 100억 달러 수입비를 절약하고 원유는 하루 5만 배럴 생산 체계를 구축했어요. 우라늄은 원전 30년치 연료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2021년 첫 생산이 시작됐어요. 리튬 월 1만 톤, 시일가스 100만 입방미터, 원유 3만 배럴. 총 매장 자원의 가치가 100조 원을 넘습니다. 첫 생산 보고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 40년 전 그 결제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2022년 저는 아르헨티나를 재방문했어요. 40년 만에 본 변화는 경이로웠습니다. 황무지는 온데간데 없고 현대적 농장과 채굴시설, 활기찬 마을이 들어서 있었어요. 호세 마르티네스가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김수성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헥타르당 수확량이 5톤에서 15톤으로 3배 증가했고 마을 청년들 모두 일자리를 얻었어요. 카를로스는 리튬 채굴장에서, 마리아는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죠. 지역 1인당 소득이 5년 사이 10배 증가했어요. 하루 5달러로 겨우 살던 마을이 월 2,000달러를 버는 부유한 마을이 됐습니다. 한국이 투자한 도로, 병원, 학교까지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의 말처럼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호세와 대화하면서 감동적인 말을 들었어요. 김수성님,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을 샀을 때 우리는 모두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땅을 산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거였어요. 호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눈앞만 보았지만 한국은 100년 뒤를 내다봤다. 정말 그래요. 1978년 그 한 결정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요.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의 위대한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4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그 결정의 진가를 이제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79배 황무지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희망과 번영을 선사하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시간을 앞서 산 투자, 그 결실을 이제야 거두고 있어요.